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방제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재난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개인의 일상적인 안전사고나 질병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는데요.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등이 포함되고 사회재난에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와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전염병 확산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적인 안전사고나 단순한 질병은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정의하는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은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건을 의미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재난관리의 단계에 관한 문제로 재난관리 사이클의 시간적 순서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난관리의 4단계 중 시간적 순서가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예방, 대비, 대응, 복구입니다.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 후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예방은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활동으로 위험 요인 제거와 방제시설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대비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비상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대응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복구 단계는 재난 발생 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4단계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적 순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방제관리 대행자의 업무에 관한 문제로 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제관리 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구조, 구급 활동입니다. 방제관리 대행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신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는 재난 예방 및 대비 계획 수립, 재난 대응 및 복구 계획 수립, 재난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등 기획과 행정적 업무 중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구조 및 구급 활동은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전문 구조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이러한 전문 구조 활동은 특수 장비와 훈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제관리 대행자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방제관리 대행자는 계획 수립과 교육 등 간접적 지원 역할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천재해 피해 원인에 관한 문제로 하천재해 원인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천재해의 주요 피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지하수 과다 채취입니다. 하천재해의 주요 피해 원인은 하천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로 구성됩니다. 첫째, 계획 홍수량 초과로 설계 기준을 넘는 홍수가 발생하면 하천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둘째, 하천시설물의 노후화로 제방, 호환 등의 시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 파손되기 쉬우여, 셋째, 하천 단면 부족으로 도시화나 토사 퇴적으로 통수 단면이 줄어들면 같은 유량에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상 상승, 제방 붕괴,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하천재해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지하수 과다 채취는 집안 침하나 가뭄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하천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지하수와 지표수, 즉 하천수는 수문학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천재해, 즉 홍수나 침수의 직접 원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재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하천재해는 주로 강우와 유출, 그리고 하천시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방댐의 기능에 관한 문제로 사방댐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토사재해 방지 시설 중 사방댐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지하수위 상승입니다. 사방댐은 산지 계곡에 설치하여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사방시설입니다. 주요 기능은 첫째, 토사 유출 방지로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를 가두어 하류로의 유출을 막고, 둘째, 개상 안정으로
계곡 바닥의 침식을 방지하여 계곡 형태를 안정화하며 셋째, 산각 고정으로 계곡 양측 산기슭의 침식과 활동을 방지합니다. 또한 개상 종단 경사 완화로 유수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산지 토사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수위 상승은 사방댐의 주요 기능이 아닙니다. 지하수위 상승은 지하댐의 기능에 해당하는데 지하댐은 투수성 지반의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차단하고 상류의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사방댐과 지하댐은 명칭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사방댐은 표층에서 토사를 다루는 시설이고 지하댐은 지하에서 물을 다루는 시설입니다. 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하댐의 원리에 관한 문제로 지하댐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뭄 재해 방지 시설 중 지하댐의 주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지하수 차수입니다. 지하댐은 영어로 underground dam이라고 하며 가뭄에 대비하여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주요 원리는 지하수 차수입니다. 투수성이 좋은 대수층, 즉 자갈층이나 모래층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자연적 흐름을 차단합니다. 차수벽은 콘크리트, 시트 파일, 그라우팅 등의 방법으로 지하에 인공적으로 조성하며 자연적으로 흐르는 지하수가 차수벽에 막혀 상류에 저장됩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지하수 저장량이 증가하여 가뭄 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이 확보됩니다. 지하댐은 지표수를 가두는 일반 댐과 달리 지하에서 물을 저장하므로 증발 손실이 적고 토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환경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표수 저장은 일반 저수지의 원리이고 증발 억제는 일부 시설의 부수적 효과이며 강수 유도는 인공 강우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남 천안의 지하댐 등 몇 곳에 시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가뭄 대응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재해 발생 원인 분석에 관한 문제로 직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 분석에서 직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도시화입니다. 재해 발생의 원인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원인은 재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자연현상이나 사건을 의미하고 간접 원인은 재해 취약성을 증가시켜 피해를 키우는 배경적 요인을 의미합니다. 직접 원인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중호우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침수를 직접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둘째, 지진은 지각운동으로 발생하여 건물 붕괴와 시설 파손을 직접 일으킵니다. 셋째, 태풍은 강한 바람과 호우, 해일을 동반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직접 유발합니다. 이러한 직접 원인들은 모두 자연현상으로 발생 자체가 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도시화는 그 자체로는 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인구와 자산이 집중되어 재해 발생 시 피해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도시화는 재해 취약성을 높이는 간접 원인으로 분류됩니다.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숨은 수리학적 원인 분석에 관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분석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숨은 수리학적 원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강우량과 유출량입니다. 숨은 수리학은 물의 순환과 흐름을 다루는 학문 분야로 재해 원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숨은 수리학적 원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강우량과 유출량입니다. 강우량은 강수의 양을 의미하며 단위 시간당 강우 강도와 총 강우량으로 표현됩니다. 강우량은 재해의 입력값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강우 강도가 높고 지속 시간이 길수록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출량은 강우 중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는 물의 양을 의미하며 강우량 중 침투, 증발, 저류된 양을 제외한 값입니다. 유출량은 하천이나 배수시설이 처리해야 할 물의 양으로 시설 용량을 초과하면 재해가 발생합니다. 유출계수, 유출곡선 등을 이용하여 강우량으로부터 유출량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강우량과 유출량 분석을 통해 재해의 수문학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 경제 활동, 토지 이용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숨은 수리 분석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면제의 위험 요인 분석에 관한 문제로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면제의 위험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암석의 종류와 강도입니다. 사면재해는 산사태, 토성류, 비탈면 붕괴 등 사면이 무너져 내리는 재해를 의미하며 사면의 안정성과 직접 관련됩니다. 사면 안정성은 다양한 지질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암석의 종류와 강도입니다. 암석의 종류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풍화 특성과 강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화강암은 비교적 강하지만 풍화가 진행되면 마사토로 변하여 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쉐일이나 이암 같은 퇴적암은 수분에 민감하여 함수비가 증가하면 쉽게 슬립이 발생합니다. 암석의 강도는 일축 압축 강도, 전단 강도 등으로 측정되며 사면의 안전율 계산에 직접 사용됩니다. 강도가 높은 암석으로 구성된 사면은 안정적이고 강도가 낮은 암석으로 구성된 사면은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전리, 단층, 불연속면 등 지질 구조도 사면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 변화, 인구 밀도, 경제 활동은 사면 재해와 직접적인 지질학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방제기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